안녕하세요. 성장과 협력, 공유를 중시하는 베타형 행정업무 노하우 5번째, 대학 알림이를 활용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설득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학 알림이 이용 따라하기, 제2장은 어서와 유카스는 처음이지, 제3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학 알림이를 활용한 기획안 보고서 작성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학 알림이 대학 정보 공시 이용 따라하기. 먼저 대학 정보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정보 공시란 고등교육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대학 알림이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416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7개교, 대학원 대학 45개교가 포함이 됩니다. 대학정보 공시의 목적은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는 대학 및 학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시켜주고 연구자들에게는 고등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회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시켜주고요. 고등교육 기관에는 교육의 투명성 제고 및 책무성을 강화시켜줍니다. 주로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통계 분석을 통해서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주 쓰여지고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대학 알림이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상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조선대학교 마크 위 부분에 대학 정보 공시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대학 정보 공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학 정보 공시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그 조선대학교 본교라고 나오고 이렇게 관련 대학원들도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대학 정보 공시 화면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 공시 정보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 정보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각 분야별로 공시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분야는 학생, 교육 여건, 교육 연구 성과, 대학 재정, 대학 운영, 그리고 전체 목록이 있는데 이 전체 목록 부분을 클릭하셔서 전체적으로 모든 목록이 나와 있는 거에서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도 탈락률 2020년도 공시 기준으로 중도 탈락률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목록으로 가셔서 4-4번의 중도 탈락 학생 현황 부분에 2020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연도별 상세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용을 하는 거는 저희 대학교 상세 페이지가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림이 홈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academyinfo.go.kr 부분을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대학 알림이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 알림이 메인 페이지에서는 각 학교별 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대학 정보까지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땡땡대학교 등록금 또는 땡땡대학교 무슨 학과 장학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학교의 등록금 혹은 장학금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모대학교 등록금을 검색해보면은 세모대학교 등록금 검색 결과 2019년도 이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평균치랑 그리고 그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 내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점은 이게 지금 이렇게 전체 학교별로 검색을 하면은 학과별로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2020년도에 최신 자료는 공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저희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접속한 공지 정보로 가는 것처럼 그 타 대학도 그 대학교의 상세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공시 항목을 보셔야지 최신 연도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연초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표들은 신입생 충원율, 그리고 신입생 경쟁률, 졸업생 취업률, 교육비, 1인당 장소수, 장학금, 기숙사 수용률, 외국인 유학생 수, 등록금 등 여러가지 자료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과별로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검색한다면은 그 간호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대학들이 모두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간호학과의 신입생 경쟁률, 재학생 수, 그리고 입학 정원, 장학금 이런 식으로 전체 학교들의 간호학과에 대한 평균치도 알 수 있고요. 간호학과에 대한 우리 학교의 위치 그런 것도 간단하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장 어서와 유카스 대학 경쟁력 분석 시스템은 처음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경쟁력 분석 시스템이란 대학 알림이와 사립대학 회계정보 시스템 결산 자료를 기반으로 대학별, 캠퍼스별, 계열별, 학과별 각종 평가 지표를 산출해주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유카스 프로그램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전 부서 직원이 회원 가입을 하고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학 경쟁력 분석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카스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카스 홈페이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보면 두드림 기획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두드림 기획을 치면 두드림 기획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여기 왼쪽에 엑셀을 이용한 대학 경쟁력 분석 시스템 유카스 이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근무 부서, 직책,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마치면은 로그인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자 회원 가입 때 입력했던 아이디를 써주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카스의 전체 메뉴는 이렇게 교육 연구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제적 교육비, 학생, 정부 재정 지원 제한, 그리고 대학 기관 평가 인증, 그리고 특성화 사업,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각 부서에서 맞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 대학 및 경쟁 학과를 설정해서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메뉴에 교육 연구 성과를 클릭해서 졸업생 취업 현황을 클릭하면은 경쟁 대학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쟁 대학을 설정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은 각 캠퍼스별 학과별로 우리 대학의 학과가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추이도 분석 가능한데요. 기준 연도의 선택에 따라 5개 연도의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명을 선택하면은 캠퍼스까지 지표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돼서 계열별 분석도 가능하고 연도별 추이 분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엑셀별로 이 전체 대학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각 지표별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학 알림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안 보고서 작성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단순 보고서와 데이터가 있는 보고서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보고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 재학생 유지율 및 중도 탈락률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가 없이
보고서 내용을 쓴다면은 재학생 유지율 관리의 필요성, 현황, 뭐 관리 방안 및 목표 설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재학생 유지율 관리의 필요성은 학령 인구 감소 및 대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현황 같은 경우도 매년 재학생 충원율이 학과별로 떨어지고 중도 탈락률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안 및 목표는 매년 재학생 충원율을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며 중도 탈락률을 4%대 이하로 유지해야 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한문을 올린다고 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뭔가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냈을 때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보고서로 요거를 조금 보완한다면, 재학생 유지율 및 중도 탈락률 관리 방안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치면, 먼저 재학생 유지율 관리의 필요성은 학력 인구 감소 및 대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데, 지금 현재 호남 제주권역 대학 현재 정원이 2014년 16만 4천 명에서 2020년 15만 1천 명으로 대학 정원이 6년간 약 8%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출연한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 정보공시센터, 뭐 대학 알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봤던 유카스 쪽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유지 충원율 관리 지표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대외적 평가 요건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보도자료를 이렇게 참고했다라고 써주시면은 훨씬 더 똑같은 말 한 줄에도 근거가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황. 매년 재학생 학과별로 줄어들고 있고 중도 탈락률은 어느 정도다.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재학생이 학과별로 줄어들고 있는 2.4%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라는 거를 뭐 유카스라든지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중도 탈락률은 5% 이상이다. 최근 3년 평균은 5%로 급증하였다 라는 거를 이렇게 그 유카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알림이 통해서 뭐 15년, 16년, 17, 18, 19, 20 차례대로 뽑아낸 다음에 중도 탈락 비율을 보자면은 4.1%였던 것이 2015년도에 4.1%였던 것이 지금 2018년 넘어가면서 5%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죠. 중도 탈락률은 높아져 갈수록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낮춰야 된다라는 근거가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안 및 목표 설정도 매년 재학생 충원율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중도 탈락률을 4%대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라고만 설명하는 것보다 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4%대 이하인지 라는 근거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학생 충원율 만점 수준 97.75를 만족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도 탈락률을 줄여야지 재학생이 그만큼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역량 진단 또는 그리고 뭐 만점 기준, 그 2017년 이전 기준을 데이터로 삼아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중도 탈락 학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복학이나 자퇴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사유를 밝혀내가지고 이 학생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중도 탈락률 정보공시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사유로 이 학생이 이 과에 어떤 사유로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했는지 다 사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상세한 자료는 알 수 없어도 미복학, 자퇴, 뭐 학사경고로 인한 유급 제적 이걸로 인한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자퇴생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과는 자퇴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복학자가 많은 학과들은 그거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규정 같은 거를 개정하고 학사경고 같은 경우에는 규정 같은 경우를 개정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면 보다 일반 보고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근거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설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대학 알림이나 유카스 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설득을 하는 것이 업무 처리를 할 때 팀장님이나 아니면 그 위 보직자들을
설득시키기에 훨씬 용이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항상 질문을 하면은 막히는 부분이 팀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제시한 근거가 뭐야? 그러면은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전 담당자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요. 이전 공문이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학 정보공시 데이터상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1%씩 향상을 한다면 뭐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를 평균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꼭 데이터가 그 대학 알림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이나 아니면 공문 같은 것도 데이터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근거가 뭐라고 했을 때 규정이나 아니면은 공문 그리고 보도자료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알림이 자료라든지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근거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성장과 협력, 공유를 중시하는 베타형 행정업무 노하우 거기에 5번째 대학 알림이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하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